미술은 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탄생할 때마다 새로운 예술 사조와 거장이 만들어졌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피카소의 큐비즘을 탄생시켰고, 사진의 발명은 예술가의 역할을 기록가가 아닌 예술가로 정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철도의 발명은 예술가의 활동 영역을 넓히며 인상주의를 탄생시켰고요. TV의 발명은 미디어 아트의 거장 백남준을 낳았습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보급 속도보다 VR기기인 오큘러스의 보급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하죠. 이처럼 빨라지는 기술의 발전 속도는 새로운 예술의 탄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기술 하면 인공지능, AI, 챗GPT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기술도 분명히 새로운 예술 장르를 탄생시킬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조가 탄생하고 거장이 만들어지는 건 그리 평탄한 과정은 아닙니다. 언제나 치열한 담론이 선행되죠.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사조인 인상주의가 등장 초기에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기술 발전은 현대미술신에 어떤 유의미한 담론들을 가져오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의 담론을 준비해 봤습니다. 딥드림, 달리, 미드저니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AI가 등장하고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에 예술가도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AI가 만든 작품들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지난 2018년 등장한 AI 화가 오비어스는 에드몽드 벨라미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인의 상반신을 그려낸 이 작품은 전통적인 초상화의 형태를 하고 있죠. 기법은 인상주의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품은 14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서양화 1만 5천여 점을 딥러닝에 만들어졌어요. 때문에 그림 왼쪽 아래 서명이 들어갈 부분에는 작품 생성 알고리즘이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작품은 2019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화 약 5억 원에 낙찰이 됩니다. 추정가는 1,300만 원이었죠. 이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작품이 낙찰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맹점은 작품이 5억 원이라는 고가에 낙찰됐다라는 점에 있지는 않습니다. 작품이 판매됐다. 그것도 치열한 응찰 끝에 라는 점에 있죠. 뉴욕 크리스티 경매는 미술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뽑아내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티 이브닝 경매에서 고가의 작품이 낙찰되게 되면 그 예술가의 다른 작품들도 덩달아 가격이 오르기도 하죠. 때문에 경매 결과는 언제나 미술시장 관계자들에게 주목해야 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이런 크리스티의 경매에서 에드몽드 벨라미가 낙찰되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굳이 유명한 예술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어도 심지어 AI 기술을 활용한 그림일지라도 치열한 응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작품이 탄생했다는 신호탄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미술계의 시각은 부정적이었습니다. AI가 그린 작품은 예술로 볼 수 없다라는 평이 많았죠. 미술 시장에서는 좀처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작품을 그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도출했다거나 생성했다 혹은 산출했다 라는 식의 철저히 명령 기반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수동적인 어미를 사용하죠. 결국 AI는 인간이 입력한 값에 따라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이런 의견은 AI 기술의 단면만 보고 내놓은 의견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날에는 AI가 주도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내놓는 작품도 대단히 많기 때문이죠. 일찍이 2016년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에서는 AI가 그림의 주제를 스스로 선택해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명에서 알 수 있듯이 렘브란트의 작품을 학습시켜 개발한 AI였는데요. 그림의 모든 요소는 AI가 주도적으로 연출한 겁니다. 검은색 모자를 쓴 3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성이 살짝 몸을 돌린 채 관객을 응시하는 형태 등 모든 작품의 디테일을 AI가 직접 결정했죠. 프로젝트에서 딥러닝에 활용한 작품 수는 346점으로 그리 많은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설계가 나온 뒤에 AI 기술은 3D 프린팅 그리고 UV 잉크를 활용해서 렘브란트의 붓터치와 질감까지 고스란히 재현해냅니다.
이 작품에 대해 전문가들이 추산한 가치는 432억 원이었습니다. 실제 렘브란트의 평균적인 작품 가치는 약 3천억 원 정도인데요. 이 렘브란트의 원작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가격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만들어낸 작품이 이렇게 수백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AI의 주체성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환경만 잘 세팅해주면 AI가 얼마든지 주체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사례는 예술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담론을 형성합니다. 앞서 살펴본 에드몽드 벨라미 그리고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는 AI 기술이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의 비난 지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저작권 이슈죠.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딥러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한 작품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값 혹은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이를 재조합해 결과를 도출해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많은 작품을 학습할수록 결과물은 더 정교해지고 다채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딥러닝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저작권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죠. 최근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 AI가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뿐만이 아닌 살아있는 생존 작가의 작품을 AI 딥러닝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저작권 세탁 도구로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작가들은 본인 작품을 AI 기술에 활용하지 말라는 의미의 옵트아웃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이유는 AI 학습에 작품을 활용하는 것이 일종의 데이터 공정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공정 이용이란 뉴스 보도나 연구 같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미술계에서는 작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산업계에서는 이미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 더 많이 발전하기 위해서 데이터 공정 이용이 제도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저작권청은 AI 작품과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AI 기술이 만든 작품은 인간이 만든 작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최종 완성품에 인간의 창의적 노력이 포함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죠. 이 판례에서는 AI가 작품을 제작한 부분과 인간의 창의력이 들어간 부분을 별개로 보고 인간의 창의력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때문에 AI 기술 딥러닝에 활용된 원 작품의 저작권은 원 소유주에게 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어렵고 오늘날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될지의 여부는 우리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선명한 점은 여전히 작품의 예술적 가치는 인간에게 있고 제도적으로도 저작권 법상으로도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AI 작품이 온전히 예술품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AI 기술이 훨씬 더 많이 고도화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담론도 더 많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술이 새로운 미술 장르를 만들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비관론자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긴 해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AI가 만든 작품은 완성도 높은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입력값이 필요합니다. 손이나 발의 표현 등 고난도 소재에선 디테일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일례로 사진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초기에는 이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에만 사람들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예술가들이 도구로서 카메라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사진은 예술 장르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는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쌓인 담론이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최초의 예술사진이라고 여겨지는 임종은 1800여 년 카메라가 등장하고 반세기가 지난 18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작품은 임종의 순간을 담고 있는데요. 사진 속 4명의 인물은 모두 작가가 따로따로 찍어서 합성한 겁니다. 임종의 순간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작가의 노력이 담긴 것이죠.
것이죠. 당시에 사진과 예술 작품의 가장 큰 차이로 여겨졌던 건 작가의 사유와 정성이 담겨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임종은 정밀한 합성, 섬세한 구도 연출, 조명을 통한 극적 효과를 이용해 사진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고 왔다라고 평가받죠. 사진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오늘날 AI가 등장했을 때처럼 비슷한 담론이 펼쳐졌습니다.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이 이루어졌고요. 빠르게 대체될 직업으로 예술가가 손꼽히기도 했죠. 실제로 초상화나 풍경화처럼 기록의 목적을 둔 그림은 빠르게 설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사진이 그 자리를 금세 대체했기 때문이죠. 이런 그림을 그리던 예술가들은 또 도태되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예술가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사진처럼 보이는 걸 그대로 그림에 옮기는 것이 아닌 예술가의 관점이 중시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다양한 초점에서 정물을 그려낸 세잔의 사과가 등장했고, 이에 영감받아 다양한 시점으로 대상을 그린 큐비즘이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또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예술이 대체되고 또 도태되는 예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인간과 협력하며 새로운 사조를 탄생시키기도 하겠죠. 이 과정에서 영감받아서 전에 없던 새로운 예술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등장 이전까지 계속 이어질 담론들은 새로운 예술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진 만큼 새로운 예술도 점차 우리에게 더 빨리 다가올 거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AI 기술과 예술의 만남,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예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